나라를 생각합니다. 이혜훈의 나라 걱정. 자, 요즘 나라 걱정을 따로 하실 여유가 없으실 것 같아요. 제 걱정하느라고? 그러니까요. 네. 바른정당 걱정하기에도 바쁜 지금 상황이죠. 네. 바른정당이 그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요. 다들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도한다는 게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어렵다. 뿐만 아니라 특히 지금처럼 완전히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여와야 어떻게 보면 진보와 보수가 양극단으로 쫙 갈려가지고 중간지대를 빨아당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어렵다. 그런 걸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유승민 전 대표가 네. 뭐 그런 이유도 포함해서 유승민 전 대표가 이렇게 지지율을 확 끌어올려주면 본인 지지율을 또 주목도가 생길 텐데 유승민 후보가 지금 지지율 고전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중도가 설당이 없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본인도 스탠스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가 어떤 게 애매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저는 가장 첫 번째로 한 실수가 네. 전략적인 실수가 아마도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을 자유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성향을 좀 끌어당기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의 후보와도 단일화한다. 네, 그 부분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던 분들을 끌어당긴 게 아니라 본인의 지지를 뺏겼어요. 거꾸로. 왜냐하면 아니 뭐 그럴 거면 굳이 밖에 나가서 할 필요 없지 않냐. 더 큰 정당에 사람들은 이제 어느 순간 더 큰 정당에 끌리는 요인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전략적인 실패였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좀 생각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유감이다 그랬긴 했어요. 그렇죠. 네. 네. 그거는 나중에 본인의 지지율이 충분히 오른 후에 그 힘으로 당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처음에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지지율 고전을 겪고 있지만 결국 단일화라는 것은 뭐 선거 한 달 전 이 정도에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탄핵이 결론이 나고 탄핵이 결론이 나야 선거가 있는 거니까 인용이 됐다는 전제하야지요. 그리고 이제 선거 한 달 전쯤 됐을 때 그럼 국민들이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내 지지율이 오를 거다라는 이제 전제하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지지율만 보시는 유권자들은 지지율 몇 프로가 단일화한다? 이러면서 이제 다들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죠. 네.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고 저는 거기서부터 본인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는 내부에서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그죠? 네.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남지사가. 그분이야. 아니 서로 경선을 해야 될 입장에서는.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바른정당 내 유승민, 남경필이 아니라 물론 김무성 전 대표가 재등판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제4의 인물이 되나요? 제4의 인물이 등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죠 내부에서. 아니면 이제 연대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그리고 재등판론에 대해서는 김무성 전 대표가 하루빨리 본인의 입장을 결정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긴 한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탄핵 심판이 된 이후에 결정하겠죠 아무래도. 예.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결정을 하신다면 분명히 여론조사 해보지 않겠어요? 여론조사가 그렇게 높지. 근데 여론조사는 지금 이제 언론들이 한 게 몇 개 나와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돌려봤나요? 내부적으로 돌려봤는지 모르겠지만 여론조사가 언론이 돌린 거랑 내부적으로 돌린 게 다르다면 그건 걱정이죠. 근데 언론은 이미 여러 번 보도를 했습니다. 예, 지지율이 안 나오죠. 지지율이 안 나온 것도 본인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사실은. 근데 이제 그때 어려웠던 지지율이 그 사이에 뭐 폭등을 할 계기라든가 이런 이유가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글쎄 그 출마를 단행할지 그건 상당히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들이 많죠. 근데 대안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안이 없으면 황교안 대행이라고 하는 의외 인물에게도 쏠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지지율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유승민 후보보다 높아야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유승민 후보를 돕는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지지율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요즘 홍준표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언론이 한 거예요.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바른정당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거는 뭐 예를 들면 이제 김용태 대선기획단장이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그런 네.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뭐 당의 입장이라기보다는 홍준표 지사와 가깝거나 그런 몇 분들의 얘기죠. 근데 뭐 홍준표 지사가 온다면 뭐 예를 들면 대권하고 상관없이라도 바른정당에 입당하겠다고 하면 저는 뭐 문을 닫을 필요는 없다고는 봅니다. 근데 이제 홍준표 지사의 경우에는 지금 아직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출마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부분은 남아있는 거 아닐까요?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황교안 대행의 10% 이상 주는 걸 보면 보수도 마음 줄 곳을 찾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다 손치더라도 어쨌든 2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니까. 1심은 유죄죠. 네. 1대1이에요. 그렇긴 하지만요. 예. 이 대법원은 이제 보통 법리만 따지니까 그렇죠? 그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무죄가 날 확률이 대법원은 이제 뭐 형량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유죄냐 네. 무죄냐. 근데 그게 뭐 1심은 유죄였고 2심이 무죄인데 대법원이 뭐라고 할지는 확률이 반반인 거 아닌가요? 통상은 2심이 무죄면 대법원이 무죄 날 확률이 더 높아요. 훨씬. 여하간 그걸 떠나서 이 보수 유권자들이 이제 답답하니까 표줄 곳을 찾다가 어쨌든 2심이 무죄가 됐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도지사가 이제 발언도 센 편이고 색깔도 분명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표심이 예전부터 대선 후보 물론 주요 후보는 아니었지만 계속 나왔던 분이기도 하고 표심이 갈 수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죠. 예. 그거는 저는 이제 국민들 판단에 따른 거라고 보고요. 근데 땡기고 있나요, 열심히? 땡기는 사람은 못 봤어요, 아직까지는. 땡기는 사람이 근데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준비하고 있는 아니요, 사람. 이제 홍준표 지사와 가까운 분들 옛날에 이제 홍준표 지사 사람 이렇게 딱지가 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아니 예를 들면 홍준표 도지사 시절에 뭐 부지사를 했대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찾아보시면 검색하면 금방 나와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방해 비서들 보좌진들에게 이제 오다를 내려서 준비해라 뭐 이랬다는 소문도 있고 보좌진들 사이에서 그런 소문이 많아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홍준표 지사는 제가 출마를? 듣기로는 2월 16일을 기다려라. 2월 16일 날 새로운 후보가 나타난다. 이런 굉장히 그 소문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대부분 홍준표 발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는 거죠. 2월 16일이 2심 판결 네. 날이기 때문에 네, 그때 네. 대선 후보가 새로 나타난다고 네. 하는 여의도 소식이 있었는데 그걸 본인이 퍼뜨린 게 아닌가? 이제 본인이 자,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특검 사실 그 바른정당이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었어요. 1월까지만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에 비해서 자유한국당의 상징적인 인물인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 올라갔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비교적 대중적 인지도가 많은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왔고 그리고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훨씬 높았어요. 실제로. 근데 지금은 쭉쭉쭉쭉 떨어졌어요. 절반도 안 돼요. 자유한국당에. 이게 예를 들면 특검 연장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앞서야 되는데 물론 지금 특검 연장에 같이 노력하고 있죠. 당은 제일 먼저 특검 연장에 대한 입장도 밝히고 그다음에 황교안 대행에게 우리가 시한을 줘서 며칠 날까지 황교안 대행이 이걸 승인 안 한다. 그럼 우리는 바로 국회에서 특검 연장으로 연장법을 처리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공언도 하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 우리 당 소속인 이제 법사위원장이 조금 묘한 행보를 보인다. 이것 때문에 다들 국민들이 헷갈려 하죠, 지금.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원론을 얘기하고 있죠. 원래 네. 이제 여야 합의가 돼야 여야 합의가 돼야 법사위를 통과하니까. 네. 그렇게 따지면 정세균 국회의장도 민주당 출신이지만 원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여야 합의가 돼야 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남은 길은 직권상정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 권성동 위원장의 여야 합의 이 부분도 조금 좀 더 전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정세균 의장은 지금 뭐 당적은 없지만 원래 평생 민주당 해오신 분이잖아요. 평생, 예. 저분은 왜 저러실까? 그게 더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국회의장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정의화 의장은 예. 테러 방지법을 국가 비상사태다라고 하면서 직권상정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경우였는데 네. 지금이야말로 비상사태로 논할만한 사태죠. 대통령이 탄핵에 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지금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그러면은 많아요. 바른정당이 그 국회의장실을 몰려가세요.
제가 보기에는 바른정당이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선명성을 드러낼 기회 중에 하나가 집권상정하라고 예상치 못하게도 바른정당이 몰려가서 정세균 의장을 압박하는 겁니다.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지금 얘기해 주셔서 예. 좋은 아이디어를 당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의원님도 최고위원이시니까 의원님이라도 가가지고 국회의장 멱살 잡고 막. 자, 지금 저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 탄핵이 이제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거를 따지기 이전에 정치적 해법을 얘기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호영 어제 난리 원내대표도. 났어요.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거죠? 바른정당이? 그래서 지금 바른정당이 한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개인이 한 건데. 개인이 아니죠. 원내대표인데. 근데 그 개인이 자기 사견을 얘기하는 바람에 당의 공식적인 어떻게 보면 대표성을 가진 분이 자기 사견을 얘기하는 바람에 어제 난리가 났어요. 이거 사견이에요? 당하고 전혀 의논이 없었고 우리는 기겁했어요. 당이 조그만 당인데 여러 갈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탄핵 심판 이전에 정치적으로 풀어보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이 계속 주장하던 건데 바른정당이 비슷한 얘기를 해버리니까 또 미치겠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 헷갈리는 거죠. 네. 둘이 합치려면 다시 계속. 의원님 합칠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는 자유당이 완전히 인적 청산을 하고 새로운 당으로 거듭난다면 그때는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인적 청산 시작도 안 했잖아요. 완전히 청산된다는 건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최소한 8적은 청산이 돼야죠. 8적? 그거 국민들 뜻이잖아요. 친박이라고 이제 했던. 친박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완박이죠. 완장차고. 뭐 서청원 전 대표를 포함하여 대통령과 그때 8명 이름은 발표했으니까 찾아보시면 아는데 그 정도는 대통령의 권력을 가지고 호가호위하면서 오늘의 사태를 이르게 한 주인공들이잖아요. 그 정도는 최소한 탈당을 시켜야 그다음에 고려해 볼 수 있다. 탈당을 시키기는요. 제명을 시켜야죠. 제명. 네. 네. 차이가 있나요? 왜냐하면 제명을 시키면 다시 복당이 안 된답니다. 제명은 복당이 안 돼요? 제명을 복당시키려면 그건 어마어마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그렇군요. 탈당은 자기가 나갔다 언제든지 그렇죠, 돌아올 수 있죠. 예. 그렇죠. 출당. 예, 출당이죠. 일종의 제명. 출당을 시켜야 되는데. 보내는 거. 본인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바른정당이 이러다가 대선 구구에서 사라지는 거 아닌가 하는. 안 사라져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바른정당에 계신 분들 중에 이 위기 상황을 절감하는 분들이 손을 잡고 정세균 국회의장 방으로 몰려가가지고 어제 이제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엄청난 성토들이 있었어요. 원내대표. 네, 어제 원내대표의 그 소위 정치적 해법 발언 때문에. 네. 아니 누가 하고 일어나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사견을 얘기하냐. 원내대표는 사견을 얘기하면 안 된다. 왜 이런 소리를 했냐. 이거 왜 아닌 밤중에 홍두 깨냐. 그래서 반장이 학급 회의도 거치지 않고 왜 학급 전체를 대표한 의견을 말해버리냐 이건 거죠. 네, 그래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근데 당 대표도 정병국 대표도 당내에서 성토를 좀 약간 모호하다고.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물렁하다고. 제 표현이 맞나요? 이제 뭐 원색적인 표현은 그렇고 네. 조금 우회적으로 표현하면 너무 신사적인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명히 색깔이 강한 분들이 바른정당 내에 많은데 색깔이 굉장히 옅은 분들이 대표가 되셨어요. 원내대표, 당대표. 옅은 분들이. 네. 이 걱정은 없으십니까? 탄핵이 마땅히 인용돼야 한다는 게 여론의 80%를 벌써 몇 달째 유지하고 있는데 네. 지금 걱정은 안 하세요? 혹시? 저희가요? 네. 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움직임이 수상하다는 얘기는 지난주에도 한번 하셨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걱정하죠. 근데 이제 아무리 봐도 세상 일이라는 게 사필 규정 아니겠냐 그런 믿음이 있어요. 아무리 그렇지만 세상에 이 상황에서 그 자유당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겠냐. 그렇죠. 자유당의 시나리오는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시나리오 있다는 것과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건 다른 얘기니까요. 네. 하지만 아시잖아요. 국민들이 이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시는데. 아시잖아요. 그 권력? 친박 원조 그리고 권력의 속성. 네. 권력은 절대 스스로
자기가 가진 거 놓지 않잖아요. 지금은 이제 최후의 이제 몸부림을 하고 있는 거죠, 권력은. 최후의 몸부림을 다음 주 좀 정리해 주세요. 네. 다음 주 좀 자세히. 네. 여의도에 계시니까 듣고 있는 최후의 몸부림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좀 들은 게 있어요. 아하. 예, 그 최후의 몸부림을 예고해 드리고요. 뭔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여쭤볼게요. 경제에 계시니까. 경제 전문가시니까. 삼성이 저는 사실 굉장히 이게 화가 나는 뉴스였는데 자꾸 이렇게 기업을 못 살게 굴면 삼성 떠나버리겠다고 한국을. 우리가 지금 국가 경제를 위해서 별로 조건도 좋지 않은데 한국에 지금 남아있는 거라고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1분 동안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 국회의장한테 달려가서 스크럽 짜고. 너무 기가 막힌 게 예. 감옥에 있으면 주요 사업도 못 챙기고 인사도 안 돼서 올스탑 될 거다.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변호사 합격 맨날 하는데요. 예. 지금까지 구속된 재벌들 보면은 감옥 안에서 인사 챙기고 주요 사업 관장했다는 명분으로 성과급을 막 수십억씩 받아갔어요. 근데 무슨 감옥에 있다고 인사가 안 되고 사업이 말도 안 안 돼요.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여기서 뇌물죄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부패방지법으로 수조 원 세금 낼 거다. 네네. 이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법에 적용되기 위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도 충족이 안 돼요. 그것도 거짓말이군요. 예, 협박이 미국 협박. 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업 아니죠. 주 사업장이 미국에 있는 기업 아니죠.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 아니죠. 미국 증권거래소에 보고 의무가 있는 기업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뇌물을 주는 행위가 미국 영토 안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조건이 하나도 충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설사 뇌물죄가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미국 부패방지법에 협박인 거죠, 걸릴 협박.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얘기도 협박인 것처럼 네. 삼성 공장 확 옮겨버린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무죄 만들어라. 이런 교시 아닐까요? 그런 거겠죠. 이제 삼성을 건들면 나라가 어려워. 라고 하는 협박. 자, 정세균 국회의장한테 꼭 달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언론들은 삼성으로부터 광고를 받아야 돼서 그런지 그걸 막 써주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